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G80 스탠다드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는 제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판 처음 보는 이 블록도에다가 신호 흐름까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니 지겹기도 했을 분도 있고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도 하늘과 땅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 가능하고 나의 욕구와 맞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닌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카우디오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카우디오 샵 사장님이 권하는 대로 거의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카우디오 샵을 잘 만나면 해피한 튜닝이 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반절은 카우디오 튜닝하는 사람의 반절 이상은 반드시 이 짝퉁 제품을 달고 중복 투자를 하고 카우디오 샵에 기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카우디오 샵을 잘 찾아가면 이 모든 영상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해피하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카우디오 샵의 아이덴티티가 돈이 되는 제품을 팔고 있느냐 아니면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품을 팔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해낼 수 있다면,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다면 카우디오 튜닝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뒷거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시스템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려야 그나마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저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추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손실 원음 사운드 튜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왜 무손실 원음 사운드 튜닝이 사운드가 좋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내비까지 디지털로 신호가 가는데 이 순정 내비에서 증폭을 해서 스피커를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튜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중간에 바로 여기에다가 순정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앰프나 DSP를 넣어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폭을 2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정 앰프에서 한번 증폭을 했고 이 신호를 낮춰서 가공했다가 또 추가되는 DSP나 앰프에서 증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소리를 잘 만들어도 90점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를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서 광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DSP에다 넣어서 한 번만 증폭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커도 조금 중급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낮은 가격으로 풀 시스템을 우퍼는 300W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매치의 M5.4와 6채널 앰프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압도어 스피커는 포칼 ES165K, 그 다음에 광생성기 사운드 힐러가 들어가고 매치의 8채널 C2 우퍼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야 뭐 PMP 잭, 그 다음에 마이크 4개를 가지고 튜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2 우퍼나 물론 스피커를 한 단계씩 낮춰서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니즈, 여러분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M5.4와 6채널 앰프를 쓰면 가격적으로나 출력과 가격을 조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DSP만 교체한 것입니다. DSP는 M4 DSP입니다. 헬릭스의. 아까 저음을 만들 때 제가 일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체적으로 4채널 그리고 라인아웃으로 6채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채널까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만드는 것은 역시 돈과 시스템과 어떤 카오디오샵을 찾아가느냐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여기 표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헬릭스, 같은 회사입니다. 브랜드만 다릅니다. 헬릭스 M4 DSP를 사용한 시스템도입니다. 보시면 굳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M4 DSP를 쓴다면 이 뒷스피커는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매치 헬릭스의 M4 DSP나 6채널 앰프는 이옴을 개런티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바꿔주면야 소리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센터 스피커는 하나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굳이 개당 40만원인데 여러 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트위터 죽이고 나머지 3개는 동작하지 않게 하고, 센터 스피커에서도 적당한 중음이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뭐하러 다나요? DSP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이 차량 오디오의 스피커는 운전자나 승객을 위해서 장착된 게 아닙니다. 그냥 차 구조에 맞춰서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차량의 구조물, 시트,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딥과 피크가 생기게 됩니다. 딥이라는 것은 크게 특정 대역이 떨어지는 것이고, 피크는 특정 대역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헬릭스나 매치의 DSP를 쓰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밴드패스로 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특정 대역만 위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딥과 피크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위상이 틀어져서, 또는 위상이 맞아서, 또 반사음과 직접음과 이 위상이 3개가 다 맞아떨어져서 피크를 칠 수도 있고, 위상이 엇갈려서 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헬릭스와 매치의 DSP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오디오샵에서는 대부분 이퀄라이저로 그 부분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스피커에서는 평탄하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위치, 내 귀의 위치가 이 스피커를 0도 위치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릴 따름인 것이죠. 그 얘기는 어디에선가 그 소리는 정상적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 귀에 안 들린다고 그 대역을 이렇게 올리면 어디에선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 특정 대역만. 그래서 과도하게 이퀄라이저를 올리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뒷도어와 센터 스피커, 특히 이 센터 스피커로 그런 뒷부분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튜닝이고 조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DSP를 어디에서 어떻게 튜닝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오디오샵들이 전부 다 같은 수준의 튜닝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카오디오샵마다 조율하는 능력이 10에서 100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샵을 잘 찾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목 아프게 설명하는 이런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PP86 DSP를 사용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각각의 이 DSP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수십 가지가 또
조합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막 수십 가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영상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지겹다고. 그래서 일단 한 종류들만, 그래서 기본 스피커를 포칼 ES165K를 기준으로 해서 DSP만 바꿔가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PP86 DSP를 쓰면 기본적으로 뒷도어 스피커는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PP86 DSP는 이오미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전 채널 그냥 구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순정 시스템이 7채널이기 때문에 원 채널이 남죠. 그냥 남는 것은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와 미드가 같은 채널인 순정 시스템 그대로, 그 다음에 시트 우퍼, 뒷도어 스피커까지 7채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력은 2옴일 때 70W가 나오고 4옴일 때는 55W 정도가 나오는데 출력이 좀 낮은 편이죠.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M5.4와 6채널 외장 앰프 또는 M4 DSP와 4채널이나 6채널 외장 앰프 조합해서 썼을 때는 출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00W가 전부 다 넘습니다. 가격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높은데 문제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면 출력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동일하게 쓰고 시트 우퍼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이 시스템에서 시트 우퍼까지 교체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트 우퍼를 할 바에는 이 DSP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고객이 원하는 내용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업텐 DSP를 이용해서 튜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텐 DSP를 이용해서 튜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300W 우퍼의 고출력을 만들려면 이렇게 투 채널 비드 앰프를 추가해서 낮은 가격이죠. 투 채널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고 우퍼까지 바꿔줄 때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이고, 이 10채널만 그냥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트위터를 바이앰프 이 대시보드 위에 올리거나 원래 자리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멀티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시트 우퍼를 교체하려면은 투 채널 앰프를 같이 추가해서 출력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뭐 스피커나 센터 스피커 레벨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포칼 제품 쓰십시오. 제가 보증하건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어디 가서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DSP는 헬릭스 매치가 넘버원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상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DSP들은 위상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것을 이 PC에서 가능하게 만든 단지 폴라리티, 극성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헬릭스 매치 제품은 거의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일반 DSP들이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 계산기라면 헬릭스 매치 DSP는 공학용 계산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저도 그 이전에는 다른 DSP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헬릭스 DSP를 접하고 난 뒤로는 다른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음질의 DSP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헬릭스의 V8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헬릭스와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로 설명을 드리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헬릭스라면 일반 승용차들이나 이런 이하 차량들이 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치는 순정 잭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 그래서 약간 코스트 다운을 한 제품이고, 헬릭스는 순정 잭 타입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착해 줄 때 순정 잭 타입으로 가공해서 장착을 해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능이 높습니다. 음질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조금 하이엔드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가능하면 이 제품에는 가격이 좀 나가는 스피커와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정말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은 헬릭스 V8 MK2 8채널짜리를 쓰되 4채널 앰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 C2 우퍼를 800W로, 그 다음에 이 트위터까지 이렇게 멀티로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대시보드 위에다 넣어도 되고 8채널 DSP를 이용한 풀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이엔드 시스템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이엔드 시스템을 먼저 봤는데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기꾼 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W 고출력의 C2 우퍼와 미드 베이스의 단단한 중저음까지, 그리고 뒷도어 스피커는 보컬 K2 파워 시리즈로 무손실 원음 사운드를 만들고, 트위터는 유토피아 TBM, 그 다음에 앞도어는 유토피아 6WM, 그 다음에 C2 우퍼는 매치 제품,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옵니다. 한 장이 넘어갑니다. 아마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헬릭스 V12 12채널짜리 DSP를 써서 바이앰프도 걸고 우퍼도 2개 채널씩 해서 고출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거의 제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트위터를 일반형 순정자리에 넣어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자, 이게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이보다 한 단계 낮춰서 튜닝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는 보컬 유토피아 165XP,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토피아 6WM과 TBM보다 한 단계는 낮지만 같은 유토피아 시리즈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뒷도어는 PC165FE, 그리고 DSP는 헬릭스 V8, 그 다음에 4채널 앰프, 광생성기, 시트 밑에 우퍼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비용은 좀 나가지만 이 시스템은 국산차에 어떤 차든지 간에, 물론 뭐 제네시스를 탔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차량을 구입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다 차량을 바꿀 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차가, 여러분들 차가 택시이든 렌트이든 리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원상복귀 시켜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착했던, 여러분들이 장착했던 제품은 다음 차로 옮겨가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카오디오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고 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적어도 다음 차량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소비자가 할 일이죠. 물론 국가 경제에는 손해입니다. 돈이 안 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가 경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왜 카오디오 튜닝을 해야 되느냐? 이 영상을 보시는 오너라면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운전이 졸립지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G80 스탠다드 오디오의 고출력 300W 서브우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튜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손실 원음 광생성기를 통해서 무손실 원음 사운드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야 중복 투자 없는 튜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튜닝 배틀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저희 이렇게 장착했어요 하는 업체의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어딘지도 밝히지 않을 거고요. 장착했다고 올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장착을 한다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같은 비용으로 튜닝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를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그렇습니다.